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5차 협상에서 약간이나마 진전이 있는 듯 했다는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안타깝게도 현재 러시아는 우리의 예상을 뒤집고 이제까지보다 더욱 최악의 결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최고위급 인사들이 이미 지하 벙커에 은신 중이며 핵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포착된 것인데요. 현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갈수록 불리해지고 러시아가 새롭게 수립한 전략마저도 제대로 먹힐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해 상황을 반전시키려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 또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으며 전면 핵전쟁으로까지 상황이 약화될 수 있는데요. 왜 이런 분석이 나왔으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나 5차 협상에서 러시아 측의 약속은 거짓말이자 기만술일 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키우와 체르니히우 등지에서 군사활동을 축소하겠다던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 시각으로 30일 오후 6시 경부터 이르핀, 부차, 호스토멜, 보르젤, 키우, 자토미르 방면 등 키우 인근 전 지역에서 격렬한 전투가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누가 선공을 날린 건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공세 종말점 상태로 도망 중인 러시아군을 섬멸하거나 최대한 타격을 줘야 하는 우크라이나 쪽이 향후 동남부 전선에서 우위를 잡기 위해 악착같이 쫓아가 공격하려는 것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 5차 협상이 러시아 측의 화전양면 전술이었다는 것이 30일 드러났는데 체르니히우의 시장은 협상 이후 오히려 체르니히우가 러시아군의 강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밝힌 바에 따르면 비아체슬라우 차우스 체르니히우 주지사는 적은 밤새도록 체르니히우를 공격하고 인근의 니진시를 공습했다. 러시아의 약속은 믿을 수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현재 더욱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까지와 달리 동부 돈바스 지역과 마리우폴을 중심으로 동부와 남부 지역에 전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격전지인 이지움을 장악하고 동부 전선에 합류하려던 러시아군의 보급을 담당하던 러시아 본토의 탄약고가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토치카 이후 전술탄도 미사일의 공격을 받아 날아가 버렸죠. 덕분에 탄약을 보급받을 수 없는 이들은 이지움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에 밀려 갈수록 불리해질 전망입니다. 마리우폴에 전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이뤄지기 힘든 상황인데 며칠 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해군의 상륙함인 사라토프함을 포함해 다른 세 척의 상륙함에 토치카 이후 전술탄도 미사일로 큰 피해를 주었기에 해상 보급로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또한 헤르손 지역을 머지않아 우크라이나군에게 빼앗기게 되면 남부 전선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지역인 미콜라이오에서 이어지는 저항에 마리우폴을 계속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기도 어려울 겁니다. 또한 드니프르강 북쪽에 갇혀있는 다수의 러시아군 또한 모두 포로가 되어버릴 확률이 높은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푸틴은 크림반도를 합병하지 않을 거야. 설마 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했다. 푸틴은 절대로 돈바스 지역에서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했다. 러시아는 결코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하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했다. 우리는 모두 결국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푸틴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가장 불편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푸틴은 절대 먼저 핵 버튼을 누르지 않을 거야. 그렇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푸틴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지도부가 러시아의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낸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자국 핵무기 운영부대에 특별 경계 태세를 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푸틴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4일 TV 연설에서 이와 같은 오싹한 경고를 남겼는데요. 러시아를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은 정말로 방해한다면 역사상 보지 못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러시아 일간지 노바야 가제타의 편집장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드미트리 무라토프는 푸틴의 말은 직접적으로 핵전쟁을 암시하는 협박처럼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푸틴도 알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진짜 전황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최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이미 지하 벙커에 은신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럽 민간 탐사 보도 단체인 벨링캣은 러시아 크렘린궁 인사들의 비행기 이동 경로를 추적하다가 심상치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벨링캣 러시아 안보 담당 수석 조사관인 크리스토 그로체프는 특히 보름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우랄산맥 핵벙커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로체프 조사관은 현지 시각으로 29일 우크라이나 채널 24와 인터뷰에서 쇼이구 장관의 비행기 이동 경로를 추적했더니 우랄산맥 우파 주변을 지속해서 오고 간 것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는데요. 덧붙여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 쪽으로 1200km 떨어진 우파 근처에는 비밀 핵벙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언론 매체인
통신 더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1970년대 말 러시아 우파에서 140km 떨어진 야만타우산에는 군용 벙커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군용 벙커는 핵전쟁에 대비하는 대규모 군사시설이며 상황실을 갖추고 있어 유사시에도 군 지휘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 정보당국은 이 벙커가 최근 지속적으로 개량되고 확장되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로체프 조사관은 이런 근거들을 종합할 경우 쇼이구 장관이 러시아 핵 벙커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른 결론은 있을 수 없다. 며칠 전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이 미국의 CNN 방송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크렘린궁이 정말 핵전쟁을 고려하고 있다면 쇼이구 장관이 핵 벙커에 있다는 결론 외에 다른 결론은 있을 수가 없다라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쇼이구 장관의 딸인 크세니아 쇼이구가 지난 22일부터 3일간 핵 벙커가 있는 우파 지역에 머물렀다는 점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사관은 푸틴 대통령의 경우 쇼이구 장관과 다른 벙커에 은신 중인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이 말을 듣고 보면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그로체프 조사관은 크렘린궁 최고위급 인사들이 탑승한 비행기들이 하나같이 수그르트 근처에서 위치 추적 장치를 끄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인데요. 영국의 데일리 메일과 미러 등의 매체에서도 이 같은 그로체프 조사관의 말에 동의하며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또는 우크라이나의 우호적인 다른 국가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약속한 대로 러시아 본토를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며 이때는 핵무기인 만큼 러시아군의 반격 능력을 없애버리기 위해 한두 발이 아니라 수백, 수천 발이 동시에 날아가게 될 겁니다. 이는 곧 전면 핵전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미사일 방어 체계가 러시아의 8,500여 개에 이르는 핵무기를 막지 못할 경우 인류는 거의 멸망에 이르는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가장 우려되는 사안일 수밖에 없는데요. 현지 시각 28일 미 N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국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 답했고 응답자의 74%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결국 군대를 파병하게 될 것이라 본다고 답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 또한 이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핵무기를 푸틴이 사용할 경우 다른 나라는 어찌 될지 몰라도 러시아가 망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러시아 또한 지금까지의 결과가 어떻든 이 이상의 최악의 선택은 하지 않기를 바라고 만약 정말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이를 어떻게 억제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